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주로 인과관계를 찾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는지, 왜 경제학자들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사는 몇 가지 원인들을 열거했습니다. 먼저 팬데믹 기간 중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굳이 대학교 졸업장이 없더라도 취직할 수 있는 보수가 괜찮은 직장들이 미국 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레스토랑, 테마파크 등의 일자리는 2배나 증가했고 제조업과 물류업도 일손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굳이 비싼 학비를 내면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대학을 갈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진학을 할까? 아니면 그냥 취직을 해서 돈을 벌까? 입니다. 이것을 보다 수학적으로 혹은 경제학적으로 따져본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답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내야 하고 생활비도 들겠지요. 이런 부분은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학적 비용을 따지려면 암묵적 비용인 대학에 가는 대신 취직했을 때 벌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더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학 교육을 받았을 때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은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임금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즉, 대학을 진학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임금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상승할지를 알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임금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베이에서 최종 학력을 질문하고 임금을 질문한 자료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은 임금 차이가 우리가 정말 찾고 싶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본래의 질문은 어떤 사람이 대학을 진학하여 졸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되려면 앞에서 생각해낸 방법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같은 사람 혹은 모든 면에서 비슷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고 상당히 다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는 어떤 차이들이 존재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 그룹 사이의 학업 능력의 차이입니다. 대학교를 간 사람들이 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러면 학업 능력과 돈을 버는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만일 연결되어 있다면 대졸자가 임금을 더 받는 것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더해서가 아니고 돈을 버는 능력이 원래 좋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돈을 버는 능력을 대학교 졸업과 함께 섞고 싶지는 않은 거고요. 또 다른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성실성일 수 있습니다. 능력은 똑같아도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대학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에 나온 이후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니까 임금이 더 높을 것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임금 차이는 성실성에 따른 차이인데 이 성실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고졸과 대졸의 비교에서 포함되겠네요.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학을 갈까 아니면 가지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때 나의 임금은 어떨지와 내가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경우 나의 임금은 어떨지를 비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TV 프로그램에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극에서는 의사결정의 순간에 두 가지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데 프로그램 안에서는 하나의 선택을 한 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한 상태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결정의 순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대학에 진학하고 공부를 한 후 인생을 살아보면서 임금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인생을 살면 정확하게 뭐가 더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휘재의 인생극장에서는 나의 결정에 의해 결과가 바뀌는 인과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관계는 있지만 원인과 결과는 아닌 것은 상관관계입니다. 앞에서 예로 살펴본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입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 성실성 등의 차이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꼭 구분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 정책을 시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고 정책을 수행하면 원인과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으로 어떤 것이 변경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정책을 수행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인과관계를 알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식약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식약처는 신약의 정확한 효능을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간혹 지하철 등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광고입니다.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임상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의 목적은 단일요법과 병용요법을 비교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방법은 실험군 또는 대조군 중 하나에 무작위 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실험군에 배정된 사람과 대조군에 배정된 사람은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비는 어떨까요? 평균 나이는요? 모두 통계적으로 같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다른 점 하나는 병용요법인지 단일요법인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요법 간의 차이의 결과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작위 배정이 가능한 실험에서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지만 실험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주로 상관관계만이 관측됩니다. 앞에서 예로 든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 여부 이외에도 개인의 능력, 성실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만이 존재하지 인과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관관계가 관측되었을 때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중차분법, 도구변수, 신테릭 컨트롤 방법 등이 계량경제학적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습니다. 무작위 배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상관관계를 관측하게 됩니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합니다. 고맙습니다.